그러기라도 일단은 발표자 두 분 토론자를 일단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일을 담당하시는 동아대학교의 김현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아태교류 협력연구원의 김주상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하시는 루터대학교의 정문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하실 한남대학교의 임영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부경대학교의 이홍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공문상안이 이렇게 계신 걸로 아는데 여기 청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주대학교의 박공규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주 알차게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임영원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남대학교 임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안 했지만 마침 이게 성북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 일부를 제가 이제 일본을 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일부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주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지고 그중에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발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런 좋은 그런 연구 거리가 있어서 이건 한번 제 나름대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과 어떻게 연계시킬까 그걸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회로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의 그런 18세라든가 청년들의 그런 좀 선거 결과를 좀 모아가지고 분석을 이걸 좀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 지금 뚜렷한 결과 발표된 결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약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 단계까지 제가 일본에서의 어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방향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게 선거권의 그런 개정이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선거개혁하고 반드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가고 있어요. 선거개혁만 따로 이렇게 추진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개혁이 1946년도에 한번 개혁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국민이라는 그런 계속 강조해가지고 2015년도에 선거개혁을 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국민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주권자의식이라고 하죠. 주권자의식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정치개혁에 앞서서 반드시 국민의 그런 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을 일본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15년도에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돼가지고 중의원하고 참여연 2016년도, 17년도에 선거에 직접 반영이 돼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그러면 왜 일본에서 이렇게 선거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117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일본이 선거권 20세 우리나라 나이로 21세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세하고 징병이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기준이 없이 과세하고 이렇게 징병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나이로 20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1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국제 표준이 이렇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일본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평화헌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30세가 가장 중요한데 30세가 투표를 안 한다 이거예요. 투표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장 뒤에 있습니다만 32.1%가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일본의 그런 정치가 되어지고 헌법 개정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여기 선거권에서 주권자 의식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일본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하고 지리 문제에 있어서 이 청년들이 관심을 갖다가 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주권자 의식하고 굉장히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자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 그걸 잘 포장을 해서 지금 일본 정치가들이 주권자 의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18세로 하향된 게 그러니까 국제 표준하고 청년들의 그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그런 힘이 선거권의 힘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런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표 1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제 표준 기준표로서 거의 대부분 뭐 일본이나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선거 연령이나 국민투표 연령 그런 것들이 18세, 19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18세가 이렇게 하향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표 2에도 마찬가지로 국정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거의 한국은 선거권 19세, 18세겠죠. 일본은 그래서 피선거권 25세, 거의 한 18세로 이렇게 나라 대부분 18세 정도. 그럼 다음에 가서 이제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거권이 사회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계획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교육의 약화가 선거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런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를 갖다가 청년들의 선거권을 높여야 된다. 그런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국민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주권자 교육이 계도하게 됩니다. 주권자 교육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정치에 참여가 이제 사회의 그런 교육 계획이기 때문에 사회의 형성자를 만들어야 돼. 결국에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주권자 교육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일본에서 말하는 주권자 교육은 그런 선거 계획이라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를 바꾸겠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지리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가령 독도의 개념이라든가 러시아의 독방領土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일본의 그런 확실한 영토에 하는 그런 주권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숨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육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는 일본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일본의 그 영토는 이런 선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스로 청년들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자가의식을 갖도록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단순히 한국에서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그게 이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렇게 입법화 돼가지고 올해 4일로에 이렇게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후에는 특별하게 지금 움직임이라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크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선거 연령 하향을 시켜서 청년들을 갖다가 좀 많이 특별히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과는 좀 전혀 딴판인 그런
교육의 계획부터도 선거의 계획으로 나가겠다. 그런 확고한 굉장히 큰 텀을 가지고 일본 전체를 계획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주권자 의식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표 3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일본의 그런 투표 선거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어떤 투표율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표 4에 보면은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거의 20대가 뭐 32% 정도, 그래서 30대가 한 42% 정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표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권자 의식,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18세, 19세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청년 세대를 통해서 일본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제 2017년도에 그런 2016년도에 참여연 선거라든가 2017년도에 중의원 선거의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주권자 의식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방문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직접 이제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표를 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놓은 거를 보니까 한 90% 이상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방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도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민주 시민 교육을 일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본격적인 선거를 위한 운동 그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참여연 선거라든가 중의원 선거에서 보면 이제 투표 체험에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투표 체험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이 그 모의 선거라든가 방문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투표 체험한 것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 이유에 대해서는 왜 투표를 하게 됐냐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모라든가 선생들의 그런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응답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주권자 교육 아까 뭐 국민이라든가 정치사회라든가 그런 몇 가지 과목이 있는데 역사 지리라든가 세 과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확실한 일본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주권자 의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 교육의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본 질문에서는 좀 약간 일본도 이제 2016년도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주권자 교육 의식에 대한 교육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태풍의 영향이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좀 투표가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자기들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투표를 못했다 그런 응답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선거권을 높이기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도 현재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주권자 교육으로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뭔가 선거의 그 투표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본에서 그러면 이게 중의원 선거라든가 그다음 참여원 선거에서 투표 행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투표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분 미만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 미만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는데 좀 10분 미만 정도면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투표 장소 이야기를 하는데 투표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투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어본 질문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전국 조사를 아마 해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나 쇼핑센터에 뭐 투표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이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20대라든가 뭐 60대까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서 이제 투표소가 가장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경향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거주 연수하고 이제 또 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 이제 일본의 그런 주권자의식의 그런 결과,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결국은 주권자의식이라는 게 확실한 일본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헌법 개정, 국제 표준에 맞게 헌법 선거권 연령을 좀 하향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선거권 하향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에서 그런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런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주권자의식 교육이고 선거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본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시한 게 사회교육,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체적으로 지금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30대의 그런 투표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도 향후 그런 결국에는 이게 국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지금 이런 주권자의식을 강조하고 선거권 하향을 갖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사회로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도래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일본의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그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한국의 그런 좋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